네,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국가 머울초 마무리 국면이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대개 이번 주 안에 끝나고요. 그렇죠. 네, 뭐한 두세 개 위원회가 다음 주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의원님이 지금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이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번 국정감사의 그러니까 테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. 네. 그러니까 기재위에서도 김건희 여사 그 해외 순방 당시 고가 물품 구매 여부, 네. 그다음에 관세 문제 네네. 이런 게 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? 어쨌든 뭐 그 관세 부과 안 된 건 분명하고요. 아, 그래요? 예. 뭐 전혀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. 자진 신고한 바가 없고, 네.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리투아니아에 방문했을 때 뭐 저기 그 경호원 대동하고 명품 쇼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그때도 무슨 관세 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. 전혀 없었죠. 네. 예. 아, 되게 그래요? 뭐 관세청장은 예. 관행적으로 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뭐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들어오면서 자진 신고를 했었겠지만은 예. 뭐 전혀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. 네. 그럼 신고도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? 신고도 안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뭐 이게 관세청장은 뭐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. 저희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.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법적으로는 뭐 그 법 앞에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해외 갔다 들어오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자진 신고하고 네. 거기에 따른 또 관세도 납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서 쇼핑한 거는 해외 순방이라는 공적 그 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사적인 거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네, 거죠. 공적 순방이고라고 하더라도 네.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거니까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. 네. 근데 관세청에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겁니까? 그런 입장입니다. 네. 호호, 그래요? 이것도 규명 대상이네요. 그러면. 뭐 냈다고 하면 냈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예. 네. 예. 당당하게. 그러나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안 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. 대답하는 네. 거다. 예. 네.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. 아이고, 뭐 규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. 네. 또 하나의 규명거리가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일단 유난 그 면담이 있었고 그 뒤에 그 여건이 지금 갈등상이 갈수록 좀 심화되는 것 같은데 네. 일단 좀 총평을 해주세요.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? 지금 뭐 여권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뭐 자중질환 뭐 한번 점입가경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기에 그에 대응해 갖고 또 여당 내에서 친한과 친윤계의 그 갈등 네. 참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갈등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. 그래요? 네네.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여당 대표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. 네네. 라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좀 쉽게 하면 당신이 여당 대표 맞냐 이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그 찍어내기 한 것처럼 네.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어갖고 찍어내기 하려고 하는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 보세요? 저는 뭐 아니 대통령께서 어쨌든 회동한 후에 네. 뭐 부산 가서 초량시장 방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지 세력들 좀 규합하고 있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대표가 또 거들고 또 김태흠 충북지사도 좀 거들고 있고 충남지사. 네, 충남지사도 예. 거들고 예.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내 뭐 행정관들이 사실상 집단 행동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예, 그렇다고 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움직임은. 뭐 그렇다는 지금 뭐 언론 보도가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집단 행동한다는 그 사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? 뭐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행정관들이 뭐 그 한동훈 대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좀 일부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의원님이 진단하시기에는 한동훈 찍어내기가 시작이 된 것 같다.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요? 예.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3대 요구 사항을 내걸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네. 그럼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행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아니 저는 지금 뭐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여당의 당 대표로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국면을 타개하고 네. 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이 좀 가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말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. 예.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면담에서 별 소득이 없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일단
야당 의원으로서 네네. 김건희 여사 의혹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아니, 보십니까? 뭐 전혀 대안이 안 되죠. 특별감찰관은 예.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더 예방적 사실 큰 겁니다. 기능이죠. 그렇죠. 예, 예. 예. 그런데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이미 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 의혹을 특별감찰관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그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? 특별감찰관이 어떤 조사 과정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고발할 수 있는데 네. 그러나 검찰총장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? 뭐 대통령의 지금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뭐 발표한 거 보십시오.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해봤자 뭘 어떻게 더 예방하겠다는 겁니까?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. 네. 네. 그러니까요.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죠. 네네.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한 갈등도 네네. 내지 친윤계 친한계 갈등도 본질에서 빗겨나 있는 갈등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. 네네. 예.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저는 뭐 가장 큰 문제가 네.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다.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다.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 여사께서 본인의 그 어쨌든 뭐 입장이라고 할 본인의 이제 본분이라고 할까? 거기에 충실한 게 맞겠죠.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고 있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결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결국 대통령께서 배우자인 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뭐 민심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봅니다. 네. 어제 그 폴란드 정상 부부 환영 행사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나왔잖아요. 그 표정 갖고도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하던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? 잘 뭐 저는 평소에 김건희 여사께서 표정이 별로 없으셔 갖고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국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. 예. 그러나 지금 여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건 네.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뭐 국정감사 전체가 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그걸 도배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 잘하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여야 대표 회담이 2차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올려서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했던 게 네. 역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뭐 경제가 지난 3, 4분기에서 0.1% 성장밖에 성장에 그쳤습니다. 그 이전에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고요.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민생 또는 경제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 민생회복 지원금도 좀 거부하고 있고 일체 뭐 어떤 경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좀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. 네.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군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여러 가지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갖고 그렇죠. 또 뭔가 좀 제안을 할 것 같고요. 예. 또 결국 또 그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.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는 뭐 최상병 특검법 네. 또 이런 문제도 논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특검법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합의는 거의 그 기대 난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겠죠. 근데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도 현재 좀 제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다시 본인이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은 결국 민심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대통령에게 대통령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다고 하면은 네.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.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지 네네네. 않습니까? 네.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상황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그 법원의 판결을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.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온 그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. 예. 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네. 뭐 여당이 원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 저는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민주당에서는.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선고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고 다만 형량이 네네.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느냐 마느냐 네네. 오히려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진짜, 네. 근데 아무튼 그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선고가 유죄로 나온다면 지금 이른바 김건희 명태균 의혹이 거의 뭐 전국을 다 휘감고 있다시피 한데
이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문제로 약간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뭐 이미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네. 지난 2년 이상 지금 수사가 되어 왔고 네. 그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유죄의 그 어떤 일종의 그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?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.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국민들도 예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뭐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뭐 큰 그런 게 정말 제1야당의 당대표를 또 유력한 대선 주자를 갖다가 그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거든요. 사실. 네. 예, 예. 근데 하나만 더요.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생중계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평하십니까? 뭐 그렇게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예. 어쨌든 뭐 유무죄가 뭐 분명히 제 입장이 확연히 다른 사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뭐 법원에 생중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네.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안에서 옛 이제 과거에 이제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이냐와 비슷하게 네네.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뭐 단언컨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단언컨대. 예, 예.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. 그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. 저는 뭐 당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뭐 흔들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그 국회 국방에도 오래 계시잖아요. 뭐 2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어제 좀 국방에서 펼쳐진 장면 하나만 좀 그 평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한기호 의원의 메시지 대화가 지금 포착이 됐어요. 또 네, 카메라에. 네, 예, 예.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해서 북한 군대를 폭격하고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걸 본 신원식 안보실장이 네, 잘 챙기겠습니다.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 여당의 군 출신 사선 중진 의원과 네.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최종 책임져야 된 예. 대통령 참모인 안보실장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정말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? 예. 이걸 갖고서 이거 뭐 그냥 사인 간에 개인 간에 그냥 뭐 주고받은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지금 뭐 국민을 그 전쟁 위협에 빠뜨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나 지금 뭐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용, 국면 타개용으로 이렇게 나갈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. 예. 그러나 그 후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하나만 더요. 그러니까 그 이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까지 날아와서 터져서 이제 전단이 뿌려졌다는 네네. 거 아닙니까? 어제 폴란드 정상 그 환영 행사도 그게 뭐 네네. 난리였던데 네네. 보니까 전단 내용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를 뺨칠 김건희 왕국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.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거 말고 어제 어떤 보도가 있으냐면 오물풍선에 GPS가 지금 달려 있었다.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딱 지정한 위치에 가서 터지게 지금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? 심각한 문제죠.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 갖고 네. 말폭탄만 터뜨리고 있습니다. 그냥 뭐 대북 강경한 발언만 일삼고 있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. 이 오물풍선 사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은 그 상황이었습니까? 사실 안보 무능을 극명하게 드러낸 겁니다. 네. 더군다나 외국의 원수가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투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다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. 네. 저는 뭐 중대한 뭐 국제법 위반이고 파병이라고 보세요, 의원님은? 뭐 파병인지 아니면 용병이라고 봐야겠죠, 사실은. 예. 용병. 아니, 보낸 건 맞다고 예, 보세요? 보낸 건 뭐 이미 미국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예.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렇게 안보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네. 이게 현 정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명태균 씨 있잖아요. 네네.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규명은 결국은 마지막 수순은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네.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네. 또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들 일련의 이런 사건들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했습니까?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먼지털이 주로 수사를 했지만은 여당이나 어떤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다 수사를 안 했거든요. 네. 하질 않았습니다. 예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 없음
그걸 해명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. 이런 검찰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.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론조사 조작 의혹 내지 불법 여론조사 이제 네네. 대납 의혹 이런 게 네. 좀 섞여 있는데 네네. 거기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라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됐잖아요. 네네. 통상 해석이 대통령 임기가 개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다. 네네.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네. 그럼 수사도 못 한다. 그래서 질질 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뭐 해석의 그 이견은 있는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예. 더군다나 또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그 비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러니까요. 있기 때문에 예.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창원 산단 지정 문제, 지정되는 사실 미리 알려줬는 일련의 과정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천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런 저 녹음도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여론조작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나머지 명태균 사건은 창원에서 지검에서 하는데 창원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. 지금. 지금까지 수사과에 맡겨놨다고. 예, 뭐 그럴 겁니다, 사실. 예, 예. 예. 그러니까.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론 못 내린다. 명태균 씨와 관련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. 저는 매우 높죠, 사실요. 이미 뭐 저 혐의 없는 걸로 정리해 놓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. 결국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 갖고 뭐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사실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. 감사합니다.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.